네, 안녕하세요. 오렌지를 이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로 오렌지 소개, 다음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마지막으로 오렌지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 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를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과 가치를 지니게 되고요. 최근 21세기 석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데이터를 또는 차세대 천연 자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있거나 유용한 것을 찾는 행위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을 캐는 행위 같은 것들을 보통 마이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21세기 또는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발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뭔가 이제 석유를 캐는 작업처럼 석유에 이제 101010과 같이 데이터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데이터 마이닝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아는 올빼미 버스 또는 심야 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심야 버스를 이제 2013년도에 계획해서 이제 노선을 설립을 했었었는데요. 이 심야 버스 즉 이제 서울 시민들이 밤늦게 이제 버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수요가 높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즉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노선을 설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이 필요한 심야 시간대에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심야 교통 수요가 많은 곳에, 즉 서비스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버스 사용을 이제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노선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제 사용자가 타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가 되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30억 건의 이제 심야 시간대 과연 유동 이제 사용자가 어디에 이제 많이 이제 있는지를 휴대전화 통화 이력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유동인구 밀집화를 시각화하였습니다. 홍대 또는 강남, 서울역 근처에 사람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500만 건의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 또한 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과연 밤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택시를 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등을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총 심야 버스들을 그러니까 가운데처럼 노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적화를 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심야 버스를 설계하게 되었고요. 2013년도 지금 네,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한 2,100명 정도 심야버스 이용 승객을 달성하였고, 한 대당 일일 평균 175명의 승객이 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버스 한 대당 약 승객 111명보다 65명이 더 많이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야버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네, 그냥 이제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 직관적이나 감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을 설계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이제 시민이 이제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만나게 될 거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을 시각화를 하거나 의미 있는 뽑는 작업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아주 유사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첫 번째로 오렌지 3라고 하는
오렌지 또는 오렌지 3라고 하는 분석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URL을 접속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스크린샷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마이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앞서 설명했듯이 이 오렌지 3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오픈되어 있고 사실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기계학습 및 데이터 시각화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렌지 3라고 하는 것은 노코딩 이제 데이터 분석 마이닝 도구이고요. 그래서 비주얼 코딩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주얼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제 그림과 같이 우리가 뭔가 위젯들이 있습니다. 위젯들, 이 각각의 총 위에 있는 위젯들이 4개가 있고요. 이 위젯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는 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결 지은 것들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위젯들을 다음같이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위젯을 디스턴스라고 하는 위젯에다가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 연결시켜주고 즉 위젯들을 연결시켜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분석되고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노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은 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랑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요. 우리가 뭐 대부분 이제 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는 뭐 전문 이제 전공자들 또는 비전공자들도 들어는 보았을 겁니다. 즉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 이러한 시각화라든지 또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시각화를 그리기 위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다시피 이 이제 파이썬 코드 같은 또 새로운 언어인 거죠. 즉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인데요. 이러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언어를 습득해야 할지라도 이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숙련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제 숙련도를 쌓기 위해서는 특히 뭐 전공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컴퓨터 이제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들한테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우리가 노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이 왼쪽 그림같이 코딩을 작성하지 않고 즉 노 코딩입니다. 노 코딩.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 및 뭐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데이터 분석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전공자, 더 나아가서 누구나 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는 앞서 제가 잠시 얘기했듯이 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냥 GUI 환경, 우리가 이런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뭐 파일을 이쪽 폴더에서 저쪽 폴더로 이동할 때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젯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뚝뚝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 위젯들을 서로 연결시켜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개발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파일을 불러와서 먼저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서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들을 손쉽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게 노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는 만능이 아니어서요. 이게 우리가 코딩 데이터 분석 도구 대비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비전공자들이라든지 손쉽게 빠르게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렌지 3를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앞에서 처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크게 두 가지 운영체제를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랑 맥OS가 있는데요. 대부분 또는 뭐 이제 본인 설치된 이제 이제 운영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각각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 오렌지라고 해서 우리가 압축된 파일을 바로 풀어서 그냥 실행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렌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버전도 있으니 뭐 이제 편하신 것들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렌지 화면 맨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이제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위젯 박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캔버스가 되게 됩니다. 위젯 박스는 이제 왼쪽 화면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볼 예정이고 이 위젯에는 데이터 로딩, 전처리, 시각화, 모델링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 위젯을 클릭해서 캔버스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제 캔버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여러 위젯들이 이제 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워크 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캔버스 안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위젯들 간에 연결해서 데이터들을 흘러가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실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렌지 3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이제 트랜스폼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 시각화, 그다음에 기계학습 모델, 기계학습 모델들을 평가한 것들, 그다음 기계학습 모델들 중에 좀 더 세부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모델, 그다음에 서바이벌 어널리시스, 그다음 바이오 인포메티क्스라든지 그 외에 뭐 이미지 분석, 네트워크, 뭐 타임 시리즈 같은 엄청나게 많은 위젯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살펴볼 이제 위젯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위젯이고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젯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위젯 세트에는 다음과 같이 총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위젯이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통계 정보 및 자질별 중요도를 볼 수가 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위젯은 뭐 트리 뷰, 박스 플롯, 바이올렌 플롯 뭐 등등등과 같은 다양한 위젯들 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하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분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주요 특성들을 요약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 안에 오류가 있는지를 식별하거나 데이터 내의 패턴을 이해하거나 또는 데이터 안에 뭐 이상값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차트, 그래프, 맥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시각화는 앞서 얘기했듯이 차트, 그래프 또는 맥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해 데이터를 표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왼쪽과 같이 우리가 데이터들이 보통 엑셀 파일 또는 이제 CSV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 이제 변수들을 그냥 엑셀 파일로 보면 잘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해서 이제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우리가 세토사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값은 세팔 랭스가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즉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앞서 봤듯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사용자의 흥미 유발 및 몰입도를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인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시각화해서 적합한 차트와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위의 그림과 같이 다음 같이 인제 우리가 유동 인구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벌집 모양의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서 빨간색이 높으면 시각화 인제 높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흰색으로 갈수록 유동 인구가 적음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음 음 유동 인구가 별로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래와 그림과 같이 그냥 차트로 그리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제 강남원, 강남2, 서초1, 서초2, 대방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한눈에 이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적합한 차트 및 그래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데이터 차트와 그래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뭐 많이 알다시피 상자 그래프,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히스토그램, 뭐 꺾은 선 그래프, 파이 차트, 히트맵 등과 같은 아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가 존재하고요. 이는 이제 대다수 분들이 엑셀에 들어가서 차트를 그리면 종류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각각의 차트들이 어떠한 정보들을 보여줄 거냐, 어떠한 그래프를 인제 그래프는 어떠한 정보를 보여줄 거냐에 이제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합한 이제 차트를 선택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즉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앞으로 해볼 건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단계로는 첫 번째로 이제 시각화할 데이터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엑셀로 하셔도 되고, 왜냐면 인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매트플롯이라든지 지지플로트 같은 것들 또는 시본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인제 이 강의에서는 노코딩 기반, 즉 오렌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각화를 한 차트 또는 그래프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각화된 결과물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렌지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실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렌지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실습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왼쪽에는 실제 제가 오렌지 3를 실행한 것들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강의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제가 미리 준비했는데요. 팁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에 방문한 손님이 팁을 얼마나 주었는지, 이 손님이 이제 이 손님에 대한 성별, 흡연 여부, 그리고 이런 이제 팁이 발생된 요일, 그다음에 식사 시간, 식사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총 7 개의 우리가 컬럼이 가지고 있고, 네, 즉 토탈 빌이라고 하는 거는 총 계산 요금이고요. 거기다가 인제 팁이라고 하는 거는 팁을 얼마나 줬는지, 그다음에 이 팁을 준 사용자의 성별, 그다음에 이 팁을 준 사용자의 흡연 여부, 그다음에 언제, 이제 요일, 이제 요일이 있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인제 런치, 점심때 했는지 저녁때 했는지, 그다음에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요일은 목금토일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식사 시간도 런치, 디너 두 개의 인제 우리가 문자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제 다운받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렌지에서 한번 불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같이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젯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클릭해서 파일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캔버스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파일 위젯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앞서 이제 팁스 데이터를 받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불러오게 되면 이제 위치를 해서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팁스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팁스 데이터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7개의 컬럼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래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총 244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총 7개의 피처가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앞서 봤듯이 CSV 파일, 즉 콤마 세퍼레이티드 파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널리 쓰이는 엑셀 데이터 또는 텍스트 데이터 등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실습에서는 CSV 파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파일을 다 불러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사실 여기 밑에 보시면 7개의 항목이 있다 그랬었죠. 아까 토탈, 빌, 팁,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흡연 유무, 요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우리 컬럼들이 어떠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토탈 빌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얼마만큼 금액을 지불했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숫자형 이제 변수 중에 숫자형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흡연 유무는 yes, no에서 우리가 문자에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카테고리컬 밸류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 타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변수들의 역할은 지금은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이기 때문에 다 삐처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어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정보 팁이랑 성별, 스모크, 요일, 타임 같은 걸로부터 뭐 토탈비를 예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요. 뭐 이렇게 인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변경하지 않고요. 즉 여기에 보시면 변수 이제 우리가 롤을 변경할 수 있는데 피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문제, 원인을 역할하는 변수이고요. 타겟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답, 목적, 결과의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즉 타겟 밸류고 이제 우리가 피처로부터 타겟을 예측을 하거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스킵이 있는데 메타는 이제 분석 작업에 사용하지 않지만 정보로 표시하는 것들은 메타이고요. 스킵은 이 변수를 쓰지 않겠다는 걸 나타냅니다. 지금은 일단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고 플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다 불러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어떤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처 스태틱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얘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들을 더블 클릭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파일에서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피처 스태틱스로 연결시켜 주면 우리가 이 데이터 앞서 봤던 팁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입력으로 해서 피처 스태틱스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즉 이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정보가 피처 스태틱스로 전달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피처 스태틱스를 클릭해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봤듯이 C라고 하는 거는 앞에 N은 numerical을 나타내고 C는 categorical value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토탈 빌은 앞서 우리가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이 금액대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팁 분포도 얼마만큼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는 사람 인원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 1명부터 6명까지 식사했다라고 하는 정보도 우리가 옆에서 이제 민 맥스를 통해서 1, 6까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은 이제 우리가 남성, 여성, 흡연 여부, NO, 그다음 yes.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가 이러한 분포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미디안, 모드, 이제 모드, 미디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 데비에이션이라든지 중간값,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어, 비용 중에 평균이 19달러라고 19.7달러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중간값은 좀 17.79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최대 빈도수를 가진 거는 사실 뉴메리컬 밸류에서는 좀 애매하고요. 밑에 이제 우리가 성별, 흡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빈도수를 가지는 게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을, 그다음에 이제 흡연에서도 노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등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고, 마지막 항열은 우리가 결측치라고 해서 주어진 데이터에 미싱이, 즉 우리가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준비한 팁스 데이터에는 누락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통계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서 봤듯이 이 실제 분포에 대해서 또는 뭐 데이에 대한 우리가 목요일에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얼마만큼 있는지 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가서 디스트리뷰션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럼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걸 시키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파일에 있었으니 파일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즉, 디스트리뷰션 위젯은 다시 설명하면 값들의 분포를 보여주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즉 우리가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빈으로 나눠서 각 빈별로 우리가 데이터 개수를 막대로 표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앞서 봤듯이 데이, 이제 우리가 하면 금요일에는 약 한 20건,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한 90건 가까이 되고, 일요일에는 70건, 그다음 목요일에는 60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성별 같은 경우에도 여성, 남성 비율들 볼 수 있고, 스모커도 앞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뉴메리컬 밸류인데, 뉴메리컬 밸류 1부터 6까지 있지만 1, 2, 3, 4에서 식당에 2명이서 같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3명, 4명이 비슷한 비율, 그리고 1명, 5명, 6명은 적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바 플롯을 다시 끌고 옵니다. 들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우리가 바 플롯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이 보시면 전체 세로축은 토탈 빌, 우리가 얼마만큼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그룹 바이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즉 요일별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룹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선을 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어떠한 이제 토탈 빌들이 어떠한 값들을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토탈 빌들이 어떠한 값들을 보여주는지 이렇게는 이제 분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컬러를 일단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비율, 이제 토요일 비율, 이제 일요일 비율, 그다음에 목요일 비율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흡연별로 이제 따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프라이데이는 보통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토요일, 이제 우리가 토요일은 이런 비율, 이제 색깔이
이제 흡연 yes 하는 사람이 빨간색, no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즉 연속 경변수 토탈 비율에 대해서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막대 플러스로 그릴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일별로는 그냥 우리가 앞서 똑같은 거고요. 타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디너, 런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Thursday 같은 경우에는 다 런치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 프라이데이부터 세러데이, 선데이는 다 디너로만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점심, 저녁이 있는 것들을 이제 팁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금, 토일은 다 저녁 식사만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점심 식사만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거나 또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렌지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들을 해서 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평가, 언supervised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3 이용해서 손쉽게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젯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향후에 또 다른 강의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데이터 시각화 관련 위젯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바이올러 플롯부터 해서 이제 라인 플롯, 이제 막대 그래프 등과 같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 각자 한번 해보시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이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이제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